자, 생물 다양성 보존. 자, 지난 시간에 생물 다양성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고 우리 사람의 경우에서도 생물 다양성의 경우 굉장히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점점 감소하는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젖산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균을 이용을 해서 요구르트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김치에도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어. 작은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지. 균을 먹는데, 세균을 먹는데. 근데 우리 장 건강을 지키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고 충치균 같은 경우 충치를 일으키는 균 뭐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는 충치를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돼?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끔 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다. 자, 첨단 생명과학과 생물 다양성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수가 늘어나는 세균 20분에 한 번씩 자기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 세균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밤새 수천 마리가 아니지 수만 마리로 한 마리로 시작한 세균이 밤새 수만 마리로 늘어날 수가 있어.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양의 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자, 이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지난 시간에 생태계가 뭐라고 했지? 호수. 그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물들과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소들, 뭐 태양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섞어놓은 걸 우리를 뭐라고 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생태계 평형이래, 평형.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그 다음에 개체수, 물질의 양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구성하는 애들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어떠한 안정한 생태계가 있다라고 칩시다. 지금 안정한 상태야. 그런데 이게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뭐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됐어.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한파가 들이닥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인간들의 뭐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약이 과다하게 뭐 살포가 됐다거나 뭐가 누출이 됐다거나 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안정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게 잠깐 어떻게 돼? 평형이 깨져. 그렇게 되면 이게 평형이 깨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안정한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깨진 생태계 평형은 생물의 먹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뭐? 생물의 먹이 관계.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먹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그냥 단순한 먹이 관계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어때? 크다라고 하면 먹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안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태계에서 보면 각 생물들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왜냐하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기 꽃을 계속 돌아다니지. 그렇다 보니까 걔네가 뭐를 하니? 암술과 수술을 계속 다리에 몸에 묻혀서 어떻게 돼? 수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의 번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숲에서 나무가 하는 역할은 토양의 유실을 막는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떻게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즉, 각 생물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었을 때는 야, 이거 벌레 이거 왜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 식물이 독초야. 이게 왜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각각의 생물들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여기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 특정 생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생물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될 수가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안정한 생태계가 왼쪽에 있겠고, 여기는 생물 다양성이 낮아. 그래서 불안한 생태계가 있다. 이거를 보는 방법은 간단해. 지금 여기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풀을 누가 먹니? 메뚜기가 풀을 뜯어먹을 거고, 그 메뚜기를 뒤쥐가 잡아먹을 거고, 이 뒤지를 수리부엉이가 잡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먹이 사슬 관계가 굉장히 단순하지. 그냥 사슬이지, 사슬. 하나의 이렇게 끈처럼 사슬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먹이 사슬이 될 거야. 자, 그에 반해 왼쪽에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면 풀을 잡아먹는 메뚜기, 새우 잡아먹는 오리, 백로, 붕어를 잡아먹는 오리, 백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쥐지도 있고 생쥐도 있고 참새도 있고 수리부엉이도 있고, 어떠니 이쪽으로 먹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지. 하나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다양한 종류가 있고, 여기는 단편적인 이런 생물들이 있어. 생물 다양성이 낮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면 왜 안정하냐? 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왜 불안한 생태계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논에 우리 뭐하니? 벼 키울 때 농약을 줘. 농약을 왜 줄까? 거기에 있는 다양한 진딧물이나 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 논에 벼 키울 때 농약을 준다. 그럼 누가 죽겠어? 메뚜기가 죽겠지. 메뚜기가 죽으면 걔 잡아먹는 뒤지는 어떻게 될까? 먹이가 부족하니까 얘도 죽겠지. 그럼 얘 잡아먹는 수리부엉이도 어떻게 돼? 개체가 감소하겠고, 풀은 위에 포식자가 없으니까 더 확 자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낮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한 개체가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개체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얘네도 어떻게 돼? 심한 경우에는 멸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 개체 수가 완전히 급감을 하겠지, 위에. 그에 반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메뚜기가 여기서 사라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메뚜기를 잡아먹는 쥐지, 생쥐, 얘가 급감을 하겠지. 그러면 수리부엉이는 얘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참새도 잡아먹고 오리도 잡아먹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먹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멸종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왼쪽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되면 어떠한 생물들이 이렇게 급감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먹이가 있으므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니?
하나만 기억하면 돼.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정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 생물 다양성이 낮지. 여기는 불안정한 생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식량들을 수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이 급감을 한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매년 5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이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날. 뭐 이런 날도 있대. 벌에.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네. 자, 사람은 생물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여러 자원을 얻어 살아가고 있어. 그치? 우리 대부분 먹는 음식들이 다 생물로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것까지 우리 다양한 생물로부터 자원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의 다양함과 풍부함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의식주 자원이야. 의식주 뭐니? 의가 뭐야? 식. 주. 그 주에서 막히네? 뭐야? 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식량, 의복, 재료, 목재,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물로부터 얻어서 우리 자원으로, 의식주 자원으로 사용을 할 건데, 우리 매일 먹는 쌀이나 밀이나, 그치? 국수, 빵, 그럼 파스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그러면 벼, 옥수수, 콩 이런 식량들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 뭐 좋아하니? 마라탕 좋아하니?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들 보면 다 여기지. 응? 푸주 좋아해? 건면 좋아해? 새우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다 식량으로서의 자원.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목화나 마로 된 재질 혹은 누에꼬치, 양털 이용하고, 또 지금 주인이 그 안에 노스페이스 잠바에 뭐 들어가 있어? 머리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위털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의복 재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편백나무나 소나무 같은 그런 목재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집을 짓진 않지. 왜냐면 아파트 살고 하니까. 그래도 그 아파트 안에도 나무로 된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나무 합판이야. 우리 곳곳에 이러한 목재를 이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생물들이 의식주 자원으로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의약품 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의약품은 생물에서부터 얻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이 뭔지 아니? 거기서 추출한 게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이야. 아스피린이 뭐냐면 해열 진통제야. 해열 진통제가 뭐야? 열을 내리고 아플 때 그 아픔을 줄여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그거 몰라? 이순신 장군이 문과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며.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다리를 다쳤는데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다리에 감고 문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더라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 그럼 버드나무 껍질을 왜 다리에다가 왜 감았냐라는 거지. 그 버드나무 껍질에는 뭐가 있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조상들은 그걸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을 추출을 해서 정제해서 우리가 해열 진통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 그다음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뭐니?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하는데 얘가 곰팡이에서 우연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우연하게. 곰팡이균 키우다가 다른 곰팡이균이 들어왔는데 그 곰팡이균이 다른 곰팡이를 죽이더래. 그래서 다른 곰팡이를 죽여? 그러면 거기에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됐었을 때 항생제 우리 병원 감기만 걸려도 좀 심하게 걸리면 항생제 처방을 해주는 그런 항생제 페니실린이라고 보면 되겠고 주목나무가 있어. 주목나무 나무야. 그 나무에 항암 성분인 탁솔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 그 나무를 그 물질을 추출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항암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약품 자원으로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휴식 공간과 관광 자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러 가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목원, 무슨 생태공원 뭐 그런 곳에 가서 우리 뭐하니? 가서 하루 쉬어가면서 산림욕도 하고 산림욕 하면 뭐하니?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 있지. 그거 우리 몸에 좋으니까 거기서 흡수하려고 산책도 하고 그래서 캠핑 가서 뭐하니? 그 자연에서 불멍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것들. 휴양림이라든지 뭐 요즘 굉장히 유명하지 무슨 올레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자연 느껴가면서 힐링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습지. 그리고 여기 인공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엊그저께도 선생님도 갔다 온 세종 호수공원 있잖아. 호수공원 가면 뭐 있니? 호수만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잉어 있고 자라 있고 막 그래. 그리고 저기 뭐야 백론이 뭐 걔네가 와가지고 뭐를 해? 거기서 뭐 잡아먹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서 뭐하니 우리 던져놓지 말라고 하는 막 저기 강냉이 좀 집어 던지고 쳐다보고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놀러 가서 자전거 타가면서 한 번씩들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힐링하고 오는 거지. 이런 것들 이제 휴식 공간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 유전 자원으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공학 이용을 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생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 자원을 생물로부터 얻는다. 이게 뭐냐면 세균의 해충 저항성 유전자. 세균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걔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전자들을 유전공학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파리의 형광 단백질 유전자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 생명공학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 자원과 아이디어도 있네. 이게 뭐냐면 생물에서 추출한 아니면 생물을 모방해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거미줄을 보고서 인공 거미줄을 만들어서 뭐를 만드니 방탄복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잎 같은 거 보면 물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니? 또르르 굴러지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의복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도마뱀 보면은 도마뱀 봐봤는지 모르겠는데 유리로 된 그 벽을 막 올라간다고. 절대 미끄러지지 않지. 그러면 도마뱀 발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뭐 어떠한 그런 뭐라고 하지? 고층 빌딩 같은데 사이를 들어가서 탐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거나 상어 피부를 본떠서 만든 전신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생태계.
개, 행. 평, 행, 아, 평형이야? 평형? 평. 평형.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고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의 다양함? 생물의 다양함?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자원. 생물 자원. 그렇지. 생물 자원의 다양함. 생물 자원의 다양함과 풍부함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될 거고, 이러한 감소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물 다양성이 따뜻하니까 또 좋네? 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돼? 그 원인을 없애면 되겠지. 원인을 찾아서 반대로 원인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이 뭔지라고 보면 되면 이 생물 다양성 화산 폭발이나 홍수, 산사태 같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주된 원인은 과도한 누구의 활동이야? 지은이의 활동이라는 거야. 사람의 활동이야. 뭘 봐. 지은이라고 써 있겠어? 자, 주된 원인은 과도한 사람의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과도한 사람의 활동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수책은 뭐가 되겠어? 과도한 활동을 덜하면 되겠지. 활동을 좀 덜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자연재해, 화산이 폭발해 혹은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 생물의 서식지가 어떻게 돼?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여기 보면 퉁가야? 퉁이야? 퉁가라는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 크게. 그래서 그 섬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한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서식지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서식지 파괴야. 자, 우리가 세종시도 계획도시이긴 하는데 과거에 여기가 이제 조치원 뭐 그쪽 지역이었다고. 여기에 처음에 여기가 뭐였냐면 논밭이었어. 논밭, 그다음에 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양한 생물 다양성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싹 다 밀어버리고 뭐 만들었어? 행복도시를 만들었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안 행복하게 다 쫓겨났을 거라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건 도시나 혹은 농경지 개발, 즉 산을 깎아서 거기다 뭐 만들 거예요? 논 만들고 밭 만드는 그런 것들을 농경지 개발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저쪽 태안 쪽에 뭐니? 바다 가로 막아가지고 그 갯벌을 흙 퍼다 부어가지고 뭐 만들었어? 벼농사 짓는 논 만들었다고. 그런 것들처럼 농경지 개발을 위해서 숲에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습지를 매립하면 거기에 살고 있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된 거야. 그러면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 살고 있던 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이 부족하니까, 살아갈 장소가 부족하니까 생물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서식지 파괴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겁니다. 자,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제일 큰 거야. 이거 하나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큰 원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는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건데 서식지 단편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단편. 큰 이런 구역이 어떻게 돼? 나눠지는 걸 이제 단편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도로를 건설을 한다. 아니면 택지 개발? 택지 개발이 뭐니? 땅 개발을 해서 여기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서식지가 이 커다란 서식지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서식지 단편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고유한 영역이 있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길고양이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 그 영역을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아. 자기 영역에 이렇게 그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유한 영역들이 있어. 바깥쪽에는 이런 사슴, 토끼, 개구리 뭐 이런 이만큼 영역을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쪽에는 여기 뭐 곰이나 이런 종류가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영역들이 있을 건데 이게 정해져 있는 이 영역이 이렇게 단편화가 되면서 여기를 차지하는 요 면적이 줄어들게 돼. 여기 안쪽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일정 공간이 있어야만 얘네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멸종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획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보호생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아니면 멸종 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잡으면 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될 수. 그거지. 코끼리 이렇게 상아 있지 뿔. 코뿔소 뿔 그게 장식용으로 사용이 된대. 그래서 밀림에서 불법으로 걔네 잡아가지고 뿔만 잘라가지. 뿔만 잘라가면 걔네가 죽잖아. 뿔만 잘라갈 수가 없으니까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급 요리 샥스핀이라는 게 있지. 중국 요리. 먹어봤니? 선생님 먹어보질 않았는데 상어 지느러미 요리야. 상어만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만 잘라주고 풀어준대. 그럼 헤엄치지 말라는 얘기지. 죽으란 얘기지.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돼? 그 식재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 같이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잡으면 생물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멸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법 포획과 남획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외래종 유입입니다. 과거에 이 외래종 유입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게 그 황소개구리였어. 황소개구리 본 적 있니? 굉장히 커.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지은이만해. 개구리가 이만해. 그래서 이게 외래종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여왔지. 얘를 처음에 들여온 거는 이제 식용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일부 키우다가 농장에서 키우다가 탈출하고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냥 풀어버리고 해서 원래는 우리 토종 생물들의 생태계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 토종 생물 생태계로 들어갔었을 경우에 상위 포식자가 없는 거야. 심지어 얘가 뱀도 잡아먹어. 뱀도. 상위 포식자인 뱀도 잡아먹는 경우 혹은
동료인 개구리부터 싹 다 잡아먹어서 우리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었지.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대. 처음에는 우리 생태계에 처음 온 애가 왔거든. 그 다 놀라서 다 잡아먹혔는데 이게 이제 수십 년, 20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걔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토종 생물종들이 일부 있어. 그래서 다시 걔네 개체수가 많이 급감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외래종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포식자가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량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토종 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먹이사슬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 있지 베스라고 하는 블루길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하천에 걔네만 있어. 다 잡아먹고 우리 토종 붕어라든지 뭐 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급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뉴트리아 있지? 뉴트리아 쥐지 설치류 쥐가 얼마나 냐면 지은이만 해. 쥐가 1m가 넘는데 얘가 다 잡아먹잖아. 식물의 뿌리부터 해서 요즘에 뉴트리아 헌터도 있어. 한 마리 잡아가면 보상금을 주니까. 하도 우리 생태계를 파괴를 하니까 뉴트리아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는 거야. 한 마리 2만 원, 3만 원씩 주니까 이거 전문으로 사냥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시박이라고 해서 여기 넝굴이 있는 이러한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고 다른 생물들을 어떻게 자라는 걸 방해하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외래종 유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환경오염도 있겠다. 오염에 취약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여기 대기오염 혹은 수질오염 혹은 토양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멸종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변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온도 올라가고 수온도 상승하는 이런 기후 변화 혹은 곳곳에 이상 기후들이 지금 춥지 말아야 되는데 추운 동네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폭설이 내린다거나 홍수가 발생이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서식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기존의 서식지에 살던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다. 자, 대표적인 거 북극곰 보면 될 거야. 북극곰은 거기 빙하 위에서 살고 있는데 빙하 면적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걔네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개체수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기후변화, 수온 상승으로 죽은 산호야. 자, 바닷속에 있는 산호들이 어떻게든 집단으로 다 폐사를 하는 경우. 근데 이게 산호만의 문제가 아니야. 산호만 죽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건데 왜 산호만 없어졌는데 그 산호 그 틈 사이에 뭐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물고기다 아니면 갑각류라는 애들이 다 숨어서 살고 있는데 왜 사기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게 사라져.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다양한 작은 생물들도 다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걔네도 급감하다가 결국에는 멸종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이 환경오염 봅시다. 지금 태평양이 됐든 뭐가 됐든 큰 바다들에 보면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서 섬을 이루고 있대. 쓰레기들, 플라스틱 그런 재질의 쓰레기들은 계속 떠서 부유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거북이들이 눈이 안 좋은가 봐. 그럼 봉지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비닐봉지가 해파리처럼 생겼으니까 잡아먹고 먹는다고 먹고 그럼 질식해서 죽고 그 다음에 폐어구들 그물들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빨대 같은 거 한 캔에다가 이제 코에 걸려서 숨 제대로 못 쉬어서 죽고 그런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겠고, 그 중에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크다라고 했으면 이 서식지를 어떻게 하면 돼? 보존하면 되겠지. 그러면 개발을 하되 어떻게 타당성을 보고 여기를 개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타당성 검사를 한다. 그래서 지나친 개발을 어떻게 자제를 하면 되겠어. 그런 식으로 서식지를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야. 국립공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해진 날짜에만 들어갈 수 있어. 올해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해서 사람의 발길을 딱 막아놓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인원들을 제한을 한다거나 몇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번 연도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번 1월부터 몇 월 사이에는 못 들어갑니다. 번식기가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 서식지 보존을 한다. 그 다음에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방법. 아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서식처가 있었을 때 고속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단편화가 되지? 그러면 어때? 서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뭘 인공적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지. 그러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해 주는 방법.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위에 이렇게 다리 하나 있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동물들이 건너다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단편화된 이 양쪽을 서로 연결해 주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 준다. 그 다음 불법 포획과 남획을 금지하기 위해서 멸종 위기종을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잡지 마. 너 이거 잡으면 벌금 먹을 거야. 저기 보낼 거야. 감옥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하고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획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그러니까 산에 몰래 올라가 가지고 그 야생 식물들이 있어. 그거 희귀하니까 몰래 캐다가 자기 집에다 이렇게 놔두려고. 그러면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너 이거 잡아가지 마. 이거 불법으로 이 동물 잡아가지 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법으로 정해놓거나 아니면 만약에 불법으로 포획을 한다 그러면 단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먹인다거나 남의 불법 포획 못하게 금지를 혹은 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외래종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유입 방지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지금 외래종을 몰래 들여오는 경우 되게 많아. 개인이 키우고 싶은 거야. 사막여우 얼마나 귀엽니? 그리고 희귀 뱀들이 있어. 뱀. 파충류 좋아하고 양서류를 좋아하고 하면 막 뱀 집에서 몰래 뱀 저기 불법으로 밀수에다가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유입 경로를 제대로 관리해서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붉은 귀 거북이야. 거북이 귀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걔네를 관성용으로 키우려고 들어왔다가 키우다가 보니까 아이고 냄새도 나고 관리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하천에다 버렸지. 그리고 과거에 그 등에다가 지연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소원 이렇게 적어놓고서 막 방류하고 했었어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토종생물들 싹 다 잡아먹고 걔네만 남아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얘네가 유입 경로를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유입된 외래종을 꾸준히 감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래종을 퇴치하는 활동, 잡으러 다녀야지.
그 다음에 얘네가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 토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를 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환경오염 방지.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량 줄이는 방법 간단하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될 거야. 그렇지? 지훈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맞아?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물품 사용을 생활화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회용품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 비닐 일회용 젓가락 덜 쓰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때?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샤워할 때, 양치할 때, 세수할 때 물 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요하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이거라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환경윤리 강화. 이것도 중요해. 사람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생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주인인 것 같지? 맞아? 사람이 지구의 주인일까? 주인이 어딨어? 다 같이 사용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생물들도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걔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생물학적으로 봤었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곤충이야. 곤충이 한 4분의 3대. 그럼 걔네가 뭐야? 주인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너 지금 막 써. 그러면 어떻게 지구는 점점 황폐화가 되겠고 지구는 수명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지. 지구나 네가 막 쓰고 세제 막 쓰고 막 쓰레기 막 버리고 사용 그리고 일회용품 막 쓰고 그다음에 걸어 다녀도 될 거 굳이 택시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생각을 한다. 그럼 환경오염이 더 발생이 돼. 그러면 나만 지구를 사용을 하다가 난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 후손들도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 맞아? 지은이 네 아들, 서아 네 손자, 손주들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지구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지구를 잠깐 빌려 쓰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나만 쓰고 그냥 버리면 막 살아도 되고 맞아?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잠깐 빌려 쓰니까 빌려 쓰는 건 뭐야? 내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껴 써야 되겠지. 고장나면 안 되겠지. 빌려왔는데 지은아 전화기 좀 잠깐 빌려줘. 선생님 뭐 좀 하게. 그래서 부셔서 줘봐. 기분이 좋겠어? 아니잖아. 빌리는 거야. 지구를 빌려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환경윤리 강화, 즉 생물 다양성 보존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과거에는 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돈 벌어서 먹는 거 중요하지. 환경은 무슨 환경이야. 생물 다양성 보존 뭐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일례로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지 반려견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집에서 키우는 개는 뭐야? 잡아먹기 위한 그런 가축의 개념이었고 집 지키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반려견이 어디 있어? 그냥 학대하고 하다가 좀 크면 토실토실해지면 잡아먹고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시대잖아. 반려견이 뭐야? 반려견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요즘에 가족 내 새끼 막 그러더라고. 사람 새끼가 개 새끼가 내 새끼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런 환경 윤리 강화, 즉 환경을 어떻게든지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협력 강화야. 이게 이제 선생님 같이
선생님은 굉장히 저걸 철저히 하거든. 분리수거를. 분리수거 굉장히 철저히. 왜냐하면 그게 다시 리사이클 하면 그게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막 싸울 수도 있고 왜 이거 분리수거하면 안 되는데 왜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 쓰레기를 버려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싸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나 국가기관, 국제기구들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돼? 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캠페인 활동을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뭐니 쓰레기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하면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고 따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고 벌금을 물고 하는 이런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국제기구처럼 야 니네 모여 우리끼리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 습지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규약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람사르 협약처럼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의 보존과 관련된 협약이야. 그래서 이란의 람사르에서 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야 물새 우리 보호합시다. 물새 보호하려면 물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우리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우포늪이나 그런 뭐 순천반이나 이런데 보존을 해서 이 물새들이 옮겨 다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 만들자. 우리나라도 할게. 뭐 미국 니네도 해. 어느 동네 관리해. 이런 식으로 국제 협약을 국제기구가 협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서식지 파괴. 자, 여기 보니까 서식지 파괴, 불법 포획과 남획,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 이게 뭐니? 뭐를 무슨 원인이냐?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릴 원인이지. 맞아? 이게 그럼 대책은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구역 지정,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거나 불법 포획과 남획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강화한다거나 멸종위기 생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외래종 유입은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거나 혹은 꾸준한 감시, 외래종 퇴치 활동 등을 통해서 외래종 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습관, 환경정화 시설을 설치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공장에서 매연이 나가면 매연 절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습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집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자, 이 빌드업 해봅시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자연재해와 누구의 활동이냐? 사람이. 지구의 활동이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생물을 뭐라고 해? 외래종이라고 한다.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여 단편화된 서식지에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해 준다.